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그 중에서도 영어 순서 배열 유형인 36번과 37번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번에 주어진 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intuitive ability, 바로 직관적인 능력인데요. 투부정사하려는 직관적인 능력입니다. 바로 어떤 사물을 classify 하면 이제 분류하고 generalize, 일반화하려고 하는 이런 직관적인 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삶이나 어떤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특징 또는 특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 글의 핵심 소재인 인간이 무언가를 계속 분류하려고 한다거나 일반화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런 능력은 또한 굉장히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의 경향입니다. 어떤 경향이냐면요. 바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는 그런 고정관념, 일반화를 고정관념화하는 그런 우리의 경향성과 같은 그런 대가도 치르게 된다라고 하면서 글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글은 핵심 소재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중에서도 무언가를 이제 분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일반화하려고 하는 아주 유용한 능력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약간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서 고정관념 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과 같은 그런 대가도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서 사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를 살짝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왜냐하면 코스트라는 단어를 썼죠. 대가라고 했기 때문에 살짝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 뭐 이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살짝 느껴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잠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글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 순서를 이제 배열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A, B, C 순서를 배열할 때 그냥 느낌이나 감으로 찍으면 안 되고 어떤 단서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단서들이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용이 얼마나 잘 연결이 되는지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BC의 첫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주어진 글과 어떤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를 먼저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런 첫 번째, 각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먼저 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우리는 sort things, 그런 사물들을 분류를 하는데요. 정신적으로 바로 그룹을 기초로, 그룹 기반으로 합니다. 뭐에 대한 그룹이냐면 우리가 그것들, 그 사물들 사이에 있을 거라고 인식하는 그런 차이점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사물은 이렇게 달라, 저 사물은 저런 면에서 달라, 이렇게 차이점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차이점에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으로 인간은 어쨌든 사물이나 물건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고정관념에 기반한다, 기초가 된다, 뭐 이런 기반한 것이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정관념이라든지 분류라든지 뭐 일반화 뭐 이런 내용이 대충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서 사실 그렇게 어색하진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어진 글에서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살짝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여기에선 딱히 그런 게 보이지 않네. 그렇지만 뭐 굳이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일단 보류하고 B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번을 갔는데 이제 우리의 뇌는요, 이러한 과업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주어진 글에서 이러한 과업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나오는 과업들에 대해서는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대명사가 받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주어진 글에서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한번 C를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정관념,
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진 글에서 아까도 하이 코스트라고 해서 살짝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함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약간 부정적인 편견을 암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내용의 역적 반대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다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다른 그런 일반화의 그런 프린시플, 그런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고정관념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살짝 중립적인 느낌으로 항상 부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글에서 살짝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 살짝 중립적인 입장으로 돌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A번에서는 사실 고정관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냥 약간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 놓였기 때문에 주어진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보던 그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C번에서 살짝 중립적으로 맞춰준 다음에 이제 글이 진행이 됐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역접이 여기서 부정적으로 보던 것을 여기서 살짝 중립적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글 다음에는 C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글 다음에는 C번으로 정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는요. 고정관념은 항상 이제 부정적일 필요는 없고 일반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일반화, 그 그룹에 대한 일반화죠. 사람들이 그 그룹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항상 나쁠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고정관념을 통해서 이제 그룹을 묶고 이런 거를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살짝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A번으로 가야 될지 아니 B번으로 가야 될지 A번으로 가야 될지를 보는데 사실 아직도 these tasks라는 대명사를 받아주는 과업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C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라고 끝났죠. 그래서 these tasks가 가리키고 있는 말이 C번에는 없기 때문에 C번은 확실히 B번에는 C번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C 다음에는 B는 확실하게 아니고 바로 A번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중립적으로 맞춘 고정관념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구분하고 이제 일반화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A번을 그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직관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우리의 정신은요, 바로 사물들을요, sort into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뭐를 기초로 해서 그룹으로 나누냐면 우리가 그 between them, 그 사물들 사이에 우리가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을 기반을 해서 그룹으로 나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고정관념, 중립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고정관념 또는 일반화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사물들을 어떤 그룹으로 나눈다라고 다시 한번 A번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물을 구분하고 난 afterward, 이후에 우리는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나눈 것에 대해서에 대한 증거들, 뭐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나눴던 것에 대한 증거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증거들은 어떤 증거들이냐면 어떻게 사물들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아니면 그런 차이에 대한 어떤 정도라든지 아니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찾아서 조사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류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반화나 아니면 고정관념에 기반을 해서 분류 작업을 하잖아요. 그 분류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조사,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류한 것이 어떤 증거에 기반해서 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들이 아까 B에서 얘기했던 과업이 됩니다. 과업이라는 것은 분류를 하고 그 이후에 그런 증거들을 찾아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과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를 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거 확인하는 과정들 자체를 바로 these tasks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다음에는 B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런 분류 과정들을요,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하지 못해도. 그러나 이러한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 분류할 때 사용되는 그런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부정확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정확성이 아니라 그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고정관념이 약간 유연성이 부족하다, 약간 이게 플렉서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고정관념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그것들이 함부로 잘 바꾸려고 하지 않고 기존의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잘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아주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멈추고 고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했던 고정관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충분히 생각해보고 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정관념을 계속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고 아니면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 고정관념이 부정확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 그 다음에 A, B 이런 식으로 글이 이어지도록 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37번 이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7번 질문 주어진 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물들은요 보여줍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그런 적응 반응을 보입니다. 언제 이러한 반응을 보이냐면요. 그 영양소가 제한되어 있을 때 어떤 조정된 그런 적응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원사들은 아마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식물들이 이파리가 이렇게 노랗게 변했을 때를 어떤 사인으로 보냐면 바로 영양소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의 사인 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글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은 일단 식물에 관한 글이고요. 그리고 식물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적응 반응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을 돌봐주는 사람들은 그 반응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ABC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첫 문장만 보고 단서들을 찾아 나갈 건데요.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대명사 아니면 접속사 또는 어떤 내용적인 단서를 찾아가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번의 우선 첫 문장은요. 반대로라고 하면서 중요한 단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식물인데요. 바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식물은 이라고 하면서 뭐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뭐 영양소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A번은 아직은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번에 보면은 이러한 연구, 여기 디스가 여기선 힌트가 되는 거고요. 이 분야에서의 연구는 이렇게 했는데 아직 어떤 연구를 진행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B번도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C번을 봤는데요. C번에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힌트가 되고요. 그러나 그 식물이 만약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런 보충적인 미네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주어진 글은요. 식물은 적응 반응이 있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적절한 보충제를 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런 정원사, 이 케어테이커가 앞에 나와 있는 정원사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정원사가 없다면 이라고 하면서 내용의 역적, 반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글 다음에는 C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은요, 이제 증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뿌리의 길이를 늘리고 그 다음에 증식시키고 길이를 늘리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뿌리털을 발달시킵니다. To allow 뭐를 허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를 길게 늘리고 증식시키냐면 바로 허락하기 위해서죠. 바로 더 멀리 있는 토양
에서 영양분을 구하러 다닐 수 있도록 이제 뿌리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뭐가 없을 때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영양분 공급이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영양분 공급을 받기 위해서 뿌리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더 멀리 있는 토양에 영양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뿌리의 길이를 늘리는 그런 적응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적응 반응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식물들은요, 바로 그들의 기억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어떤 기억력이냐면요, 바로 역사에 이렇게 반응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반응하는 거죠. 어떤 역사냐면요, 바로 그런 영양소의 유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자원 가용성에 대한 그런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다양성에 대한 역사에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했던 그런 기억력들 있잖아요. 그런 기억력들을 생존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어떤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을 기억하게 되고 이것을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면서 이제 글이 이제 C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A번인지 아니면 B번인지에 대해서 나오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던 this area, 이런 분야에서 연구잖아요. 이 this area가, 이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바로 식물은 기억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나타내거든요. 이러한 연구 결과는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라고 하면서 대절이 이어집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식물들은 아주 끊임없이 그들의 그런 환경 안에서의 그런 포지션, 상황, 이 식물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간적이든 시간적이든지 간에 자신들이 환경 안에 처해 있는 그런 자신들의 처지라든지 그런 상황 또는 지위를 식물들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식물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C번 다음에는 B번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식물은 식물인데 어떤 식물이냐면요, 어떤 걸 경험한 식물이냐면 바로 다양한 영양소 가용성을 과거에 경험했던 식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영양소 가용성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영양소 가용성이라는 것은 식물이 자기 주변에서는 영양소가 없어서 아까 C번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영양소가 자기 땅에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뿌리를 늘려서 영양소 가용성을 한 거죠. 다른 땅에서 이제 영양소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거를 영양소 가용성이라고 해서, 영양소 가용성은 이제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 발휘되는 능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양소가 풍부하지 않아서 영양소 가용성을 이제 경험했던 그런 식물들은요, 어떤 것들을 보여주냐면 바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들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바로 뿌리 길이 늘리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파리를 만들려고 한 대신에 이파리를 늘리지 않고 뿌리만, 그래서 영양소 가용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영양소가 부족할 때 하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식물들이 영양소가 부족할 때 영양소 가용성, 그러면은 이제 영양소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뿌리를 늘린다. 그런 위험 감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파리가 아니라 어쨌든 식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영양소가 혹시 다른 땅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뿌리를 넓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위험 감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A번에서 이어질 남은 거는 A번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황과는 아마 반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양소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영양소가 아주 넘치는 역사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런 식물들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averse라고 하면 이제 위험을 회피한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뿌리에 투자하는 대신에 에너지를 저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영양소가 약간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영양소가 풍부할 때는 위험을 회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뿌리를 늘리지 않고. 모든 그런 발달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식물들은요, 어떤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면요. 그들의 에너지를 성장 또는 생존, 번식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뭐는 제한합니까? 바로 이제 데미지는 이제 손상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생산적인 사용은 자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그런 소중한 그런 에너지의 그런 비생산적인 사용과 그 다음에 손상은 최대한 제한으로 두고 성장과 생존, 번식을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뭐 식물이라면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전반적인 식물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글의 순서는 C 다음에 B 그 다음에 A번으로 오면서 글이 이번 37번 글은 조금 단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